뭡니까? 트럭이네요. 소형 트럭인데 저 브레이크 등인가요? 뭔가요? 살짝 불 하나 들어와 있는데 저 연기가 트럭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마을화 쪽에서 나오는 거, 그 차 자체에서 나온 거죠. 그래가 사고 나고 옆에 내리니까 기름 냄새가 나더라고. 처음에 내려가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랬어요? 이러니까 차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이 뭐 이리 이야기를 하더만은 나중에 한 3분 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내보고 뒤에서 돌아왔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이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은 1억 원에 달하는 수리 견적이 발생했고 상대 차량은 전복돼 싣고 있던 물건이 전량 폐기됐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누가 가해자라고 하죠? 후속 뒤에서 박았으니까 후숙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상대방은 무과실로 주장을 하고. 뒷차 100%라고요? 그건 아니죠.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과연 앞차의 잘못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이 사건의 포인트입니다. 앞에 차가 서 있었는지 아니면 가고 있었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버스들의 속도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져 보여요. 최저 속도 시속 50km, 50km보다 더 낮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속도가 매우 느려 보여요. 이번 사고 내 차에서 계속 연기가 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차를 밟아도 앞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데도 느린 속도로 계속 가고 있었던 앞차에게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한 50m 보이다가요. 점점 안 보입니다. 가시거리 30m 될까요? 이제는 20m나 될까요? 이런 상태에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연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 보이면 가면 안 돼요.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저렇게 앞이 안 보이는데 계속 간다는 건 잘못이고요. 단순히 옆에서 논에서 뭘 태워서 연기가 올라왔나? 그렇다라도 그 연기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차 30, 제보자 70 또는 앞차 40, 제보자 6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에겐 그 어떤 순간도 안심은 금물입니다. 조심 또 조심하면서 운전하는 습관 길러야겠습니다. 오토바이와 불법 유턴하려던 자동차의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보자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오토바이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정상적으로 해서 1차로에서 2차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상대차 3차로 2차로 들어오네요. 피해서 1차로 가려는 순간에 갑자기 들어오면서 이런 옆에 있는 또 아하 제보자 많이 다치지 않았나요? 왼쪽 쇄골이 이제 분쇄골절이 나서 한 4-5 조각이 나고 수술을 해서 철판을 대고 이제 작은 것들을 다 집어내고 이렇게 고정을 한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제보자는 6주 진단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오토바이도 완파돼 수리 비용만 무려 5,800여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보험사 통해서 상대의 의견을 들은 거는 본인 과실률은 이제 60%, 저희 과실률을 40%로 주장했던. 6대 4요? 제보자한테 40% 잘못이 있다고요? 왜요? 뭐 때문에요? 이제 그 차선 변경에 의한 사고고, 제가 이제 상당히 과속을 했다라는 이유로. 과속을 했다는 이유로 제보자에게 과실이 높게 잡힌 상황. 그렇다면 상대 운전자는 단순 차로 변경이었을까요? 제보자가 2차로 들어가는 순간 상대차가 천천히 3차로 2차로 들어옵니다. 1차로 피해가려는데 앞차 바퀴가 이거는 불법 유턴하려던 것 같아요. 만일 앞차가 비보호 좌회전하기에서 1차로로 들어가던 중이었다면 그 차가 앞으로 가요. 그러면 제보자가 브레이크 잡아서 피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브레이크를 잡아도 그 차가 나한테 달려들죠. 나한테 달려들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안정적으로 내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오토바이. 하지만 갑작스럽게 옆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한다면 피할 겨를도 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로 돼 있는데 빨랐다.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보자에게도 40% 잘못이 있다고 그러던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차 대 차 사고에서 상대편이 속도가 빨랐다고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엉뚱한 트집 잡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상황, 시속 30을 지켰어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차의 100% 잘못으로 보이고요. 저와 같이 갑작스러운 불법 유턴 차와의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을 물린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주행 신호에 맞게 안전 운전하는 습관 꼭 기르시길 바랍니다. 야심한 밤 스텔스 차량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도로를 점거한 채 불법 주차된 대형 차량들. 특히 이로 인한 2차, 3차 사고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현장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낮에는 뒤에서 오는 차가 앞에 차가 서 있네 보이죠. 하지만 밤은 껌껌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앞에 차가 잘 안 보여요. 하면서 들이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가로등이 있다 하더라도 살짝 커브를 돌아왔는데 갑자기 차가 있으면 그럴 때는 피하기가 매우 어렵죠.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게 달리던 승용차가 트럭 밑으로 쑥 들어가고 본네트가 쑥 들어가요? 그럼 운전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늦은 밤 대형 차량들의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도로. 조금 떨어진 곳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운전자들은 왜 주차장이 아닌 도로 위를 점거하고 있는 걸까요? 아이 뭐 이렇게 큰 차를 누가 이렇게 피해가지 다. 이 큰 차를 누가 박아. 주차장이 따로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이 또 여기다 보니까 그냥 트럭 주차장까지 갔다가 오는데 이제 택시비도 들고. 아침에 출근해가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장거리 차들은 새벽 2시, 3시에 나와가는데. 잠깐의 편의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도 있는 도로 위 불법 주차. 대형 트럭들 차고지가 따로 있죠. 하지만 집과 거리가 멀면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집 가까이 있는 도로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 물론 뒷차의 잘못이 더 크죠. 앞을 잘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가로등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면 뒤에서 들이받은 차 90, 앞차 10%로 보는 게 보통이고요.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길이거나 굽은 길에서의 불법 주차의 사고였을 때 그때는 불법 주차 차량의 잘못을 20 내지 30%까지도 봅니다. 경찰에서 불법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 불법 주차된 차에 대해서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끝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왜 그곳에 위험하게 차를 세워놨느냐. 앞차도 형사 입건해서 앞차도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간에 대형 트럭들의 불법 주차는 사고 위험성도 있고요. 또 뒤에서 오는 차들에게